네, 성공 마감 전략 2부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브리핑 없이 두 프로와 함께 이 시간 꽉 채워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시장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2시에서 3시 구간 1시간 동안 낙폭을 좀 빠르게 줄이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양매도가 진행되고는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 조금씩 줄어가는 모습,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임박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 매도 이어가다가 오후장 접어들면서 3시 구간 매수 임박한 상황, 막판에 매수 전환 나올지 여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11시 구간부터 낙폭 키웠다가 이때부터 낙폭을 서서히 줄여가는 흐름이 지금 3시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현재 시장에 대한 해석 들어볼게요. 두 분 모셨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속한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임 대표님, 코스피가요, 1월 들어 6.97% 현재 구간으로 집계한 겁니다. 코스닥도 4% 월간 하락을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12월에는 한 4% 넘게 올랐잖아요. 네. 이 상승분 한 달 다 반납한 현재 구간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IT 투톱까지 흔들리면서 시장을 중심을 잡아줄 만한 주도주도 없었어요. 북핵 리스크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유 없이 흘러내려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요. 네, 뭐 북핵 리스크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미치는 것 같고요. 뭐 미쳤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동에서 뭐 조금 뭐 미국에서 그 친이란 그 이제 반군 단체들에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뭐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중동 불안이 오히려 더 컸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일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 좋은 그런 이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TSMC의 그 실적 이후에 조금 주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까지 같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의 이제 매매 패턴도 이제 여전히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선물 시장에서 전부 이제 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좀 큰 폭으로 지금 한 1,900억 정도 지금 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이후에 지금 뭐 전일까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한 2,4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지금 한 1,800억 넘는 이제 그런 금액을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최근 들어 보면 중국 시장과 이제 커플링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도 그렇게 상승폭을 키우지 못하고 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국내 시장에서의 이제 상승폭을 좀 제한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현재 0.2% 강보합권이고요. 항생지수도 장중 탄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제 3% 가깝게 올랐잖아요. 현재는 1.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 고점을 유지하지만 어제만큼은 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만 참 소외되는 게 답답하네요. 그러면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통해서 흑전낭보가 시장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지, 오늘 특히나 어제랑 반도체 변곡점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많이 했고 오늘은 반도체가 확실히 쉬었잖아요. 네. 임 대표님 어떤가요? 지금 간밤에 AMD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 미국 기술주 안에서 살짝 실적 발표와 함께 흔들리는 모습이 관찰된 것도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내일 하이닉스의 성적표, 이를 다 이겨낼 만한 강세 움직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약간씩 좀 달라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 뭐 FM 가이드에 의한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시장에서 매출보다는 영업 이제 적자가 어떻게 이제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한 515억 정도 영업 적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하이닉스 관련 리포트를 이제 발행하는 그런 증권사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보면 영업 흑자가 1,000억 정도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웠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그런 이제 시세도 주가 이제 탄력성도 그만큼 이제 좋아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에 이제 몇몇 그 미국계 이제 그 반도체 그 장비 회사들의 실적이 조금 부진하면서 그 여파로 오늘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실제적으로 내일 이제 영업 실적이 발표가 되면 과연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가 아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제 좀 작용을 할 건데 아마 영업이익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해도 아마 예상 폭을 좀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면 뭐 주가는 이미 그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주가들의 상승세가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장비 회사들도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HBM3에 대해서 현재 엔비디아에 이제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영업이익에 좀 크게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적용하느냐. 뭐 내일 이제 뭐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대로 지금 뭐 영업 적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컨센이 한 2천억 원 넘게 적자였다면 이제는 플러스 흑전으로 1,500억 원 넘게 흑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내일 뚜껑 열어보고 그에 따른 반도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도 볼게요. 오늘 코스닥이 오전에 60일선이 불안했습니다. 물론 현재 구간 안에서는 60일선 장중 저점에서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서 다행이긴 한데요. 보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어제 저점을 또 깨더라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아직까지 현주가와 밸류에이션 이 괴리감을 봤을 때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시장 성장 스토리를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LCM 안에서의 에코프로 BM의 위상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20만 원 유지는 한다. 이렇게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때요? 지금 에코프로 BM과 테슬라 실적 발표와 함께 소화를 해 나가는 안에서 지금 접점을 찾아간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차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참 셈법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만 놓고 본다라면 그리고 이제 이쪽 소재주들만 본다라면 일단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중요한 지지선들이 일단은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이동평균선도 그렇지만 에코프로가 일단 과연 50만 원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에 좀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코프로 오늘 장중에는 또 깨졌었죠. 내렸잖아요. 깨졌었습니다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50만 원을 유지하느냐. 60만 원 유지가 엊그제였었는데 네. 바로 50만 원 유지라는 것은 심리적인 지지선이 이제 깨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것은 중장기에 대한 성장성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급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일단 너 뭐 한 10년 뒤면 잘 살 거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셈법이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LG엔솔이 오늘 강해요. LG화학도 강하고요. 네. 이들 이제 물론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못 나온 상황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고 일단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보는 측들은 없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안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러고 봤는데 오늘 LG엔솔과 LG화학이 강하거든요. 나름대로 바닥에서 이제 딱 들어주는 네, 모습이 그러네요. 전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얘네들하고 이거는 왜 이러지? 라고 볼 수 있죠. 네. 과거 우리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셀과 소재는 같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셀은 고개를 들어주죠. 그렇다고 2차 전지 업계에서 전기차 업계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느냐? 아직까지 뭐 이렇게 이거 LG 그룹주들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2차 전지의 어떤 그 업황 둔화로 계속해서 밀릴 것이냐? 아니면 일부 소재랑 셀이 이제 차별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따른 수급 논리까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셈법이 단순하지는 않죠. LG엔솔이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개인 수급이 그렇게 많은 쪽은 아니에요. 네.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많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개인 수급이 많은 거죠. 개인 수급이 많은 쪽들이 지금 많이 밀린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바닥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LG 그룹주들이 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일단 소재주들이 조금 변동성이 작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기대하는 것은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잘 나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도 추세를 돌리기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추세는 대체 언제쯤 돌려놓을 수 있을지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로 LNF가 코스피로 이제 전학 가면 에코프로 그룹이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유잖아요. 이것도 펀더멘털 외적인 이유로 이 같은 분석이 나왔거든요. 모처럼 만의 긍정적인 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닥을 잡는데 수급 이슈가 영향을 줄 것이다.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예를 들어서 임순재 대표와 제가 이제 방송을 합니다만 네. 임순재 대표는 코스피만 해야 되고 저는 코스닥만 해야 된다라면 이 논리가 맞겠죠. 뭐 임순재 대표도 코스피 코스닥 다 할 수 있고 저도 코스피 코스닥 다 할 수 있는데 에코프로가 코스피로 넘어간다 그래서 NLF가 그럼 NLF 매매를 안 할까요? 물론 이제 뭐 패시브 자금과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이 수급 논리로 본다라고 한다라면 펀드멘탈 논리가 아니라 수급 논리로 봐야 된다라면 굳이 LNF를 사야 될 사람이 에코프로를 사야 된다라는 건데 뭐 정해놔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네. 이 논리에 대한 그 우리가 조금 그 접근성은 조금 다소 우리가 조금 그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차유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이 오늘 비교적 강한 모습에 기관 수급이 있다 하셨어요. 네. 2차전지 밸류체인 안에서 기관의 수급이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저점을 다지는데 의미 있다고 우리가 확대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지금 현재 기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절적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계절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네. 기관 투자자들은 다 이제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12월 달 1월 초에 인사이동이 다 있었죠. 그러고 나면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편과 운영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될 시기가 1월, 2월이거든요. 따라서 1, 2월 달에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기존 펀드에 대한 처리,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인데 지금 1월 달 내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다 했던 걸 한번 고려해 보자고요. 1월 달에 어떤 사업 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됐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은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되면 제가 인터넷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네. 너무 의미를 두기에는 계절적으로 네.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이태지 양봉, SK이노베이션 같이 세일사가 좀 고개를 들고요. SK아이테크놀로지와 이수화학, 한농화성 같은 전고체 쪽도 반등을 주는데 아직까지 바닥에 대한 확신 잡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2차전지 여쭤봤고요. 계속해서 시장 성향을 성격을 여쭤보고 싶은데 임순재 대표님, 이 반도체 2차전지 대장주들이 쉬어가는 가운데 금융화학, 콘텐츠, 사실 그동안 정말 낙폭과대로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어제 오늘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특히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은 계속 음봉을 그리다가 오늘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내고요. 콘텐츠 안에서는 CJENM도 모처럼 만에 사흘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수를 상단에 끌어올리는 주도주는 없더라도 하단을 받치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고개를 든다. 이거 질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뭐 화학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LG화학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그 미국에서 지금 뉴햄프셔의 이제 공화당 이제 네, 그거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트럼프가 54%로 지금 이제 선두를 이제 하면서 아마 이길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친환경 부분이 좀 강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나 석유화학 관련된 분야에 이제 투자가 좀 확대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바이든을 지금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석유화학주는 이런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가 우세를 보이면서 이제 네.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이런 상황은 뭐 좀 연속성을 갖는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뭐 여러 이제 그러니까 특히 NH증권에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을, 그러니까 그 리포터가 나왔는데 이거를 상쇄하는 게 전일, 그러니까 미국의 넷플릭스에서 4분기에 신규 가입자가 1,400만 명이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넷플릭스의
가 이제 가입자가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는 네. 향후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투자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국내 컨텐츠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컨텐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국내에 좀 더 확대될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영상 관련 컨텐츠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일단 그동안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넷플릭스 관련된 이슈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를 입는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좀 차별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강했었던 종목이 이제 금융주들이 좀 강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밝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주주 친화적인 이제 형태의 그런 이제 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배당이나 자사주 같은 분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덜 영향을 그쵸. 미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이제 계속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홍콩 ELS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금융주 오늘까지 외국인이 오늘 기관이랑 양시장을 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흘째 혹은 종목별로 다르지만 이틀째 금융주를 아주 적극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주 환원 정책 같은 이슈가 있지만 PF도 여전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죠. ELS 관련해서도 연결고리 남아있죠.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것 괜찮은 건지 사실 오늘 IT 투톱을 안 사고 계속 금융주와 방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의미 있나요, 차 의원님? 이게 참 외국인들 시각과 개인 네. 투자자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게 바로 금융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이제 랭킹5에서 예를 들었는데 10종목 사는 것 중에 한 종목 사는 게 은행주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두 종목 사는 상태에서 은행주를 산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뷔페에 갔을 때는 뭐 이것저것 다 조금씩 먹어볼 수 있겠죠. 근데 뷔페 가서 2개만 먹어라라고 한다면 뭐 다 먹어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형태의 은행주의 모습이 이게 지금 차트상으로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적극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PF 문제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여기다 대순충당금을 또 쌓으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은행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시각 현재 네. 여전히 존재하죠. 매출이 삼성보다 작은데 이익은 삼성보다 크다. 이게 과연 무엇이냐. 이게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하기에는 참 애매해진 종목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안정성이 좀 답보돼 있었다라고 본다라면 현재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뭐 물론 뭐 배당을 받겠다라든지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적으로 부자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볼게요. 저희 앞서서 첫 질문에 반도체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시세와 함께 반도체 잠깐 짚어드리고 오늘 주도 섹터 볼게요. 삼성전자는 1.7% 계속 낙폭을 키워가는데 하이닉스는 밑골이 달리면서 거의 보합권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황 관찰이 되고 있고요. 특히 현재 어보브 반도체 신고가죠. 21,400원까지 상승세 이어주고 있고 제주 반도체 10%의 급등으로 다시 한번 오후장에 신고가 다시 쓰네요. 3시 구간 34,850원까지 오르는 모습 확인됩니다. 고영, 코세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 사실 IT 투톱만 쉬었지 사실상 중소형 반도체는 굉장히 뜨거웠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의 움직임까지 내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함께 연결고리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섹터로 가겠습니다. 오늘 웹툰, 콘텐츠, 게임 어찌 보면 놀자주로 많이 엮이는 이 섹터가 굉장히 강했고요. 이 정책이라는 키워드가 모처럼 만에 이 섹터에 좀 꽃을 피우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웹툰이 수출 효자템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키우겠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IP가 되는 K-웹툰주 정책까지 붙게 되면 그러니까 산업으로 이제 자리매김한 거는 맞잖아요. 여기서 정부 정책까지 날개를 달 경우에
웹툰주의 밸류 프리미엄 부여 가능한 거 아닌가요, 위원님? 정부 정책,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웹툰의 자체 경쟁력하고 네. 정부의 지원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뭐 만화가게 옛날에 다니셨던 분들이라든지 뭐 네. 쉽게 예를 들면 뭐 교보문고 가시면 하루에 제가 알기로 한 300여 권의 그 책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은 몇 개죠? 한두 개죠.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만화 가게를 갔을 때 제가 만화 가게라는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그 봤을 때 그 수많은 만화 중에 네네. 몇 권을 과연 보셨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쏟아부어서 컨텐츠를 내세운다 그래서 이게 과연 흥행하겠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다작이 되면 그 중에서 흥행할 수 있는 확률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확률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자체 경쟁력이 뛰어나다라는 게 장점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웹툰 같은 경우도 저희 집 식구들 보면 웹툰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볼 수 네. 있는 굉장히 조금 재미있고 네. 더군다나 요즘 최근 같은 경우 웹툰을 통해서 이 IP를 개발해서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개발 가능성이 더욱더 네. 높아지고 있죠. 자, 정책 수혜주로 보느냐, 자체 경쟁력으로 보냐라면 저는 자체 경쟁력만 보더라도 여기에 이제 정부가 조금 해준다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지 정부 정책으로만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부가 영화를 막 쏟아 부어도 우리가 정부 주도의 영화도 몇 편 나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좀 흥행에 실패했다라는 아픈 사례가 있죠. 어찌됐든 자체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웹툰은 우리가 지금은 게임, 엔터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웹툰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제 저는 봐도 될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 관련한 상태고리 그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우리의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책 하나 읽기 참 어려운데 네. 앉은 자리에서는 읽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웹툰을 상대하던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서 그렇죠. 넷플릭스 같이 생겨버리면 넷플릭스 안에서 우리가 골라보고 하루에도 몇 개씩 이제 콘텐츠를 소화하는 시대로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틀을 만들어주면 웹툰도 본격적으로 좀 성공하지 않을까,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미 자체 경쟁력 갖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기대할 수 있다. 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움직이는 종목 안에서는 힌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스터블루 상한가고요. 핑거스토리, DNC 미디어의 상승세. 임순재 대표님, 이 웹툰 플랫폼을 키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웹툰에 넷플릭스가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카오가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요? 중소형 IP 갖고 있는 쪽이 더 강한데,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가 키우게 되면 IP 경쟁력 있는 쪽이 더 좋은가? 양극단에서 좀 하나의 선택을 한다면 어느 쪽을 보는 게 맞아요? 일단 뭐 두 개 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일단 그 뭐 네카오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니까 매출 규모로 본다라고 하면 이 웹툰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매출 전체 매출에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정부의 대책이 나온다라고 해도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좀 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신 이제 IP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제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정책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두 웹툰 시장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 다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수혜를 잇게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그런 이제 관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원작을 이제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웹툰 IP를 잘 만들어진 웹툰 IP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뭐 최근에 흥행한 OTT 드라마의 한 20% 이상이 지금 웹툰 기반인 상황에서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웹툰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이제 영상 콘텐츠로서의 이제 확대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수입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게 분명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아무리 뭐 웹툰 IP가 좋다라고 해도 이것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뭐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무리 판매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네카오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글로벌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웹툰 시장의 점유율 상위 5개 중에서 4개 회사가 한국 회사입니다. 네, 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뭐 NHN, 그다음에 리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돼 있다라고 보면 네. 향후에 이런 국내에서 웹툰 관련된 IP가 확대가 될수록 이런 웹툰 플랫폼도 같이 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근하시겠어요?
일단은 IP 쪽으로 저는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을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IP들이 이제 여러 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보면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이제 상한가를 있는데 조금 조정을 받으면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작 IP를 갖고 콘텐츠를 만들고 또 영화를 제작하고 이 선순환 그림을 국가에서는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콘텐츠 주에 대한 업황 부진은 올해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증권가에선 보더라고요. 콘텐츠 쪽은 차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CJ ENM은 강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 이쪽은 다 음봉이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이지 앵커께서 말씀하신 단어 중에 IP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작권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달린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웹툰을 말씀드렸을 때 웹툰은 IP에 대한 소유권을 웹툰 회사가 갖습니다. 저작권자가 가져요. 제가 어떤 하나의 만화를 만들면 그 만화로 표현을 할게요. 만화를 만들면 그 만화를 가지고 영화를 찍던 드라마를 찍던 제가 다 저작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정말 우리나라 배우들께서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좋은 대작들을 만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단지 500억, 600억을 받고 제작을 해준 다음에 IP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가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초기 투자 비용 500억을 가지고 정말 뭐 최민식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해서 하고 나면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봐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건 초기 500억 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콘텐츠주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한계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 콘텐츠 회사들이 장악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글로벌 시청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주는 누가 하고 돈은 딴 사람이 버는 그런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의 무서움이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거. 플랫폼이라는 것이 매출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 이익을 누가 분배하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앞서 잠깐 웹툰과 연결해서 하게 된다라면 네이버 같은 경우 웹툰을 이제 그 플랫폼으로 제작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눠 갖는 구조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극복해야 될 규모의 경제라든지 아니면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생태계 안에서는 IP 소유권 갖고 있는 웹툰 쪽이 가장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 경쟁력은 이미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거와 단순 솔직히 말하면 하청 구조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환호하는데 흥분해서는 안 되겠고요. 차분하게 이 구조적인 측면도 이해를 해보자. 결국 반도체도 IP가 강자고 웹툰도 IP가 강자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게임까지 같이 연결지어서 볼게요. 어제 오늘 게임주들 분위기 좋았죠. 특히 금요일부터 크래프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연초에 있었던 중국 정부가 올렸던 이 모바일 게임 규제 초안 이게 돌연 삭제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 기조가 좀 바뀌나? 라는 움직임으로 투심이 좀 살아났는데요. 국내 게임주들 오늘 다 같이 달린 건 아니지만 임순재 대표님 이제 분위기 전환 기대해도 돼요? 아직까지는 좀 분위기 전환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중국에 관련된 이제 게임 규제안이 지금 삭제가 된 부분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미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그러면 국내 이제 게임사들이 그런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이후에 계속 신작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움직임은 상당히 조금 신작 게임들에 대한 이슈몰이는 상당히 좀 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의 실적도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 게임들의 성장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 게임이 대표적인 이제 원신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글로벌 경쟁력 있는 게임들이 계속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국내 모바일 게임 지금 상위 20개 중에 매출 2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 중에서 4개 게임이 중국 업체 게임입니다. 그만큼 중국 업체의 경쟁력이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중국 게임 중에 이제 버섯 컷 키우기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구글하고 애플 스토어 지금 1위를 기록을 할 만큼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게임 업체들이 지금 중국의 이제 외자 판호가 열리면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잠깐 이슈몰이는 하지만 그걸로 인한 매출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게임 업체들은 실적이 움직이는 걸 좀 더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차 의원님도 보수적인데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대장주인 크래프톤이 이 낙폭을 다 만회하고 어느덧 직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대장주격으로는 다시 좀 투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참 게임주들은 이게 참 선별하기 어려운데 네. 저는 그래도 올 상반기 때는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봐요. 단지 지금 크래프톤을 들어가기엔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크래프톤보다는 차라리 중소형? 뭐 펄어비스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넷마블 같은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그 업종 내에서 대장주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네. 반도체에서는 대장은 누구죠? 단연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살아있으면 주변주들에 대한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거든요. 제가 게임주를 조금 앞서는 이제 뭐 컨텐츠, IP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했는데 게임주들은 신작을 계속해서 내보내줘야 돼요. 그게 흥행할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게임주들의 계속 그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다고 봐요. 누가 살아있는 동안 크래프톤이 살아있는 동안 그런 관점으로 조금 그 대신 이것은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만 가능하다는 거 그런 부분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두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